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의 332억 8,210만 원보다 59억 4,648만 8천 원이 증액된 392억 2,85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169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12억 5,50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1쪽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손실금 4억 4,05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3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4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5쪽입니다. 수요응답형 행복택시 지원사업비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7쪽입니다.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9쪽 안성맞춤 공영마을버스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4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1쪽입니다. 대광이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비 2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3쪽입니다. 수요 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 사업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5쪽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사업비 2억 5천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7쪽입니다. 교통시설물 관리비 4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9쪽입니다. 대중교통 주민 편의시설 확충사업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1쪽입니다. 주민 불편해소 교차로 체계 개선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3쪽 원곡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예비비 편성에 따라 29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5쪽입니다. 공도 차량 등록 사무실 운영비 2,8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7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설치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9쪽입니다. 교통약자 교통환경 개선 사업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1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알림이 설치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3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5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22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4억 2,920만 원보다 3억 4,600만 원 증액된 27억 7,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09쪽 기타 과태료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2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0쪽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2022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11쪽입니다. 주차장 시설 확충관리 사업비 2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3쪽입니다. 예비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4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휴직에 따른 인건비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5쪽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1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211쪽에서 212쪽인데요. 공영주차장 이제 시설 보수를 하셨는데 안전 점검에 따라서 하셨다고 해서 동본동, 서인동, 석정동 했습니다. 어떤 사항을 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기석입니다. 그 건물실 주차장이 한 1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서요, 저희가 그 6월 말까지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실시한 결과 벽의 균열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식, 그 철제 같은 경우는 부식이 돼서 그 떨어져 나가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균열이 일부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을 보수하는 거고, 공도저류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올 여름에도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그 물이 차고 많이 그런 경우가 있고, 겨울에는 그 물이 얼어서 문제가 생겨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그 비가 들이치지 않는 그 창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비가 들어차는 창호는 어디 1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2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1, 2층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네. 혹시 도로에서 보이는 쪽으로 있는 지금 이 부분은 기존에 이제 민원이 좀 있어서 그 플라스틱 창으로 안 보이게 막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여기 이제 시설 보수가 들어가 한 3,700, 동본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3,700이거든요. 그럼 요게 이제 시설 보수가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거에 관련돼 있는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용역 결과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통훈 의원님. 네, 정특훈 의원입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 계속 이어서 궁금한 부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정동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비 2,8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혹시 그 제일 3층 그 위에 해주시는 건가요? 지붕. 거기가 지붕이 많이 낡아서 위험한데. 예, 그 지붕 부분을 포함을 해가지고 그 지난번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안전 점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산출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다 보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현 의원님. 그 저희 관내 버스 승강장에 냉난방 이 가능한 게 혹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수치가 있나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입니다. 지금 쉘터형이 저희가 580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냉난방기로 설치되어 있는 거는 13군데 정도 됩니다. 13군데예요. 네. 그럼 이 냉난방기는 중앙에서 뭐 이렇게 제어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개별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로 되어 네네네.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 이게 승강장 중에 에어컨이 있는데 작동 안 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지금 그때 가서 시설 보수하고 그러는데요. 네네. 에어컨 같은 경우는 그 센터에 AS라든지 이런 거 신청해야 되는데 그게 여름에는 상당히 또 이렇게 밀리고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보수는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이렇게 투명 유리로 된 승강장들이 많잖아요. 그 여름에 뜨거운 그 위에 태양빛 때문에 지붕 좀 보강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그 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로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민원이 간혹 들어오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덮개를 씌우거나 이런 보강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제 해야 되는 건가요? 한 것도 있고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지붕 보강을 좀 해달라는 여름에 너무 뜨거우니까 이런 민원이 오는 것 같고요. 그 승강장에 휴지통 설치는 안 되나요? 저희 환경과에서 휴지통을 일부 갖다 놓고 있는 데도 있고요. 없는 데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공영 주차장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산동 같은 경우에 그
밤에는 차량이 뭐 한두 대 주차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이 의견을 하나 제시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정도는 무료로 개방하고 이런 건 안 되느냐라고 묻는데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어떤 건지 좀 예. 그건 그 민간 위탁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이제 우리가 24시간 운영으로 위탁이 된 상황이고요. 조례에 그렇게 또 나눠서 무료 개방하는 게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게 되면은 민간 위탁자랑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조례 개정이 또 포함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민간 위탁을 주면 운영에 관해서도 개입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이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요금대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럼 공영 그 주차장 조례 자체에 그런 뭐 야간 개방을 무료로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죄송한데요. 운수업계 보조하고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손실금이 있는데 운수업계 보조 122억이랑 그 농어촌 공영버스 29억 이게 다 백성운수로 가는 건가요? 네. 저희가 아는 액수보다 훨씬 많네요. 네,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버스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백성운수 회사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다 백성운수로 많이. 그럼 1년에 백성운수로 들어가는 보조금의 총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한 85억 정도 됐고요. 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버스 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평택 그 노선 변경 때문에 우리가 시용을 또 일부 반영한 사항이 있고 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좀 판단해서 자료를 제출해 작년보다는 어쨌든 액수가 굉장히 작년보다는 많아진 거네요. 늘어날 확률이 좀 있습니다. 네. 교통정책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3회 추경 때까지 해서 이번에 4회 추경에 그 운수업계 보조금이 반영이 되면 한 99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99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운수업계 보조 122억,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손실금 29억인데 이게 다 예, 백성운수로 가는 건 아닌가 보네요. 그 저기 또 의원님, 네네네. 백성운수과하고 우리 직행하고 또 그다음에 준공영지하고 좌석형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건 제가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돼서 이제 네. 새로운 거는 다 저상버스로 하는데 시가 한 대당 9,2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이 얼마 정도 하는 건가요? 한 대당 한 3억 5천 정도 정기로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이 아까 도로시설과 얘기해야 됐는데 못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삼중면 율곡리 산 57-5번지인데요. 네. 거기 이 여름 집중호우 때 도로 한쪽에 이렇게 이제 비스듬한 부분이 파여 내려갔는데 아직까지 보강이 안 되고 있답니다. 산 몇 번지죠? 산 57-5번지 요거 좀 네. 조치 빨리 좀 해주시면 제가 사진상으로 보니까 차 지나가는데도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주택과 환경과 자연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호과 친환경기술과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